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날 보고 일요일날 6일 만에 보는 거네. 근데 막 새로워요. 많은 일이 있었거든. 3월달이 되면서 미술은 이제 전국적으로 개강을 했어요. 개강을 했고 우리 이제 디공은 이제 오늘 개강인 거고, 미술과 같은 경우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같은 임용이니까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를 여러분 알 필요도 있겠지.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부했던 학생들 1차 안 되거나 2차 안 됐거나 이런 학생들이 일단 다 나왔어요. 몇 년 동안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선생님 얼굴 보기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또 상황 들어보면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또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제 내 수업의 특성이 똑같은 영역이라도 그 다음에 똑같이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어쨌든 큰 제목으로는 뭐 디자인 역사, 이거 배웠는데, 뭐 디자인 일반 이거 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울고 이러니까 안 되니까 인강 듣는 경우가 조금 몇 명 있고, 어쨌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온 학생들이 전공만 하느냐, 그렇진 않고 교육학도 하거든. 그런 상태이니까 우리 디공과도 결코 교육학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나 작년에 이만큼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발목 잡혀요. 그게 그러니까 교육학을 꼭 해보는데, 교육학은 작년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좀 드물고 들쭉날쭉 하거든요. 근데 가장 이렇게 좀 안정적인 점수를 그대로 받아가고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실천을 해본 학생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구나라고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A라고 하는 선생님 들어 수업을, 그러면 내가 늘 했던 말인데, 그 책을 가지고 요약을 해야 돼요. 교육학은 얘는 좀 길게 쓰는 거라서 반드시 요약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이른바 서브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보고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확 줄여.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선생님의 책에 뭐 교육 심리학이 나왔는데 뭐 SR 반응이란 해서 그게 두 줄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 노트라든가 A4 용지에 한 줄이거나 아니면 한 줄도 채 안 되게 확 줄여야 돼요. 그걸 서브노트라고 그래. 문장을 똑같이 쓰는 건 서브노트가 아니야. 그건 노동이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그거 확 줄여야 돼. 근데 줄이면서 뭘 줄일까도 고민하게 되고, 줄여져서 결국 쓰게 되는 단어가 암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단어를 가지고 논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 책을 구입을 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 이제 심리학을 했잖아, 교육 심리학. 그러면 교보문고, 가까운 교보문고 있고, 그러니까 심도림에도 있더라고요.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차렸던데, 심도림의 교보문고를. 어쨌든 거기 가서 교육 심리학 책을 쭉 보면 몇 권 있어요. 그 책 다 꺼내보고 자기 눈에 쭉 넘겨보다 보면 자기 눈에 익숙한 책이 좀 보여. 여기서 익숙하다는 건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에 그 헤드라인은 뭐 주황색, 그 다음에 본문은 검정색 이렇게 돼 있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잘잘잘 이렇게 막 써놓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가지각색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읽는 거예요. 읽고 SR 반응을 요약하는 거야. 아까 요약했던 그 종이에다가, 그 노트에다가, 아니면 그거를 책에다가 그냥 단권화 시키는 거. 그러면 벌써 자기가 듣는 선생님 한 권 했죠? 정리?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 책을 하거나 참고도서를 하거나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은 점수가 높아지는 거라고. 그거 귀찮아도 꼭 해야 돼. 꼭. 작년에 점수가 많이 나왔더라도 해야 돼. 초수면 더욱 해야 돼, 그거.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도 이제 막 열심히 하는 분위기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교육학 같은 경우, 모 교수님이 3살부터 강의를 안 한대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인원이 좀 많은 교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빠져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교육학으로 인원이 늘어버렸어. 그건 무슨 얘기일까? 수업을 안 하는 교육학 선생님
듣던 학생들이 다른 교육학 공부를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수업에는 디공과인데도 교육학만 수업 듣는 학생도 있거든. 그러니까 좀 긴장되는 얘기지만 디공과일지라도 교육학은 준비를 좀 튼튼히 할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프린트물 있습니다. 오늘 프린트물 있어요. 오늘 3월에서 6월 심화하고 기출 분석입니다. 표지도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뭐 군더더기 말 다 빼버리고 뭐 우리 다 알만한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1, 2월 했던 얼굴들이 오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렇게 익숙한 얼굴들이 왔습니다. 발표는 하고 아마 움직이겠죠. 그런데 발표는 하고 움직이면 늦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인강도 듣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여러분처럼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내적인 칼을 갈고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발표를 하고 눈치 봐서 해야지 하는 경우는 조금 느려요. 여러분들이 한 발도 앞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중 예상 문제로 공부한다. 이제 오늘은 OT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 문제가 요번에 나올 만한 걸로 제가 구성을 좀 해볼 거예요. 뒤로 넘겨보면 3월은 교과교육학 하고요. 교육과정을 이렇게 봅니다. 교육과정을. 오늘은 교과교육학, 우리 디자인공예과가 사실은 교과교육학 거의 없잖아. 그래서 거의 교육과정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오늘 교과교육학에서 공업교육학의 일부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들을 해서 3월 달에는 교과교육학하고 교육과정을 딱 끝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디자인 역사, 디자인 일반 색채학까지 다 끝낼 생각이고 5월 달에는 CD, 제품, 실내, 가구, 영상, 컴퓨터 이거 외에 필요하면 몇 개 더 추가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공예는 다 몰아서 할 건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금속공예가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고 도자공예가 좀 많은 편이고 염색공예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따로 주차별로 분리해서 금속공예하고 그 다음에 좀 목공예 별로 목에 힘 안 줘도 되는 공예 이렇게 집어넣고 뭐 이렇게 좀 주차별로 좀 달리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공부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만 얘기 좀 해보자.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자기가 이미 세운 방향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참고만 하라 이 말이지. 지금 3월 요게 이제 본시가 이게 이제 공업교육론이 오늘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여기에는 이제 총론, 강론, 교수법,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평가. 이래서 3월달에 이거 다 끝내버릴 거예요, 그냥. 3월달에. 그 다음에 이제 4월달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체로 이제 디자인 역사이거나, 혹은 디자인 일반이거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5월달이, 이제, 우리로 치자면 이제 우리로 치자면 강론이 되는 거지. 뭐, CD부터 시작해서, 뭐, 이러한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6월이 이제, 공예, 이렇게 되죠. 본시가 이렇게 되면, 아마 필시 여러분도 복습이, 본시 중심으로 복습이 될 거예요. 집에 가면, 복습이. 그치? 본시 중심으로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차지하고 있는 시간 비중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면 물어볼게. 첫 번째, 우리가 복습이란, 이거 우리가 1, 2월 달에 개념 정리한 것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두 번째, 복습의 유효기간, 이거 음식 상하지 않게, 상온에서, 실온에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냉장고에 넣고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머리를.
그쵸? 자기 집에 가면 냉장고에서 주무시고 냉장고에서 사시는 분 없죠? 그냥 상온 실온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잖아. 이게 상한단 말이죠? 이거 유효기간 얼마? 복습이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하나 뭘 외웠어? 얼마나 가시나요? 일주일? 엄청납니다. 나는 외웠다가 돌았으면 까먹던데? 갑자기 줄었어요. 3일로. 와, 네. 여기는 얼마나 가세요? 선생님은? 2, 3일요. 선생님은? 그래도 대체로 2, 3일 대단들 하셔. 저는 2, 3일 안 가더라고. 돌았으면 까먹어. 돌았으면 까먹어, 정말로. 돌았으면 까먹길래 까먹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이제부터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까먹는 게 너무 지겨워. 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정되어 있지만 저는 이게 수업하는 날이 있고 수업 연구하는 날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과 수업 연구하는 거 외에는 다 제거했어요. 오늘도 12시 반부터 우리 동기들 모임인데 회비는 냈거든요. 제가 안 갔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 회비로. 그리고 이제 그 큰 행사 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이런 거 행사 있으면 그 돈으로 쓰고 아니면 돈이 남잖아요. 남아서 은행에 넣어두니까 이게 복리라 이게 또 돈이 많이 늘었어. 그럼 이걸로 이제 여행도 간대. 일본도 가고 어디도 간대. 그런데 난 그때 갔다 못 갔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돈을 주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하다못해 또 오늘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그럼 내가 안 갔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지들이 사람이라면 나한테 연락을 한번 해야 되잖아. 그지? 왜 안 오니? 이렇게. 보고 싶다, 친구야.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돼. 한 통화 문자도 전화도 없어. 다 끊어져서 그래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조급증이 생겨서 딱 원하는 시간에 딱 하지 않으면 얘가 아주 못 살아요. 성격이 좀 아주 이상하게 아주 좀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 좀 하여튼 이렇게 사회성 없는 성격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쁠 때 뭘 봐야 돼,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거 어느 책에 있느냐고 생각이 딱 났어. 그러면 그 책을 딱 꺼내가지고 착 보면 있어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거 어디서 봤더라? 어느 책에 있나라고 이렇게 그 책 꺼내서 이렇게 막 보면 없어.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나한테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막 찾는 시간이 막 30분, 1시간 가면 막 그냥 앉아있지 못해, 의자에 막. 시간이 막 아깝고 이러니까. 그래서 성격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방법이 앞으로는 모든 책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요. 이거 몇 페이지에 뭐, 몇 페이지에 뭐, 몇 페이지에 뭐. 그 다음에 모든 책에다 딱 붙여, 이거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메모 안 보아도 대체로 이거 어느 책에 있어 하면 대체로 맞아요. 그게 내가 이제 막 나한테 짜증나고 절실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 거야. 이런 훈련이 거쳐서.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거치니까 복습이 기간이 길어져.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2, 3일?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분들이고 거의 돌았으면 까먹어요. 그러면 보자. 이제 얘기해보자. 이거 3월달 하는데 이 사이에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가? 2, 3일이 아니라 2, 3개월인데 얘네들 1월달 배우긴 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놔두면 완전 꽝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이게 있었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꿈에 들었나 막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복습을 할 때 본시를 꼭 하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과목들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 있는 애들을 먼저 당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월, 6월 분의 공부를 3월 달에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또다시 3월 분하고 6월 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5월 달에는 3월, 4월, 6월 분 이제 겹쳐도 되니까. 왜냐하면 봤던 것들은 그 다음 공부하는데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점점 단축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 때 3, 4, 5월에 대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루묵 되는 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그 3월에 교육론하고 교육과정, 요때는 크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본실을 전개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고, 디자인 역사랑 디자인 일반을 하다 보면 사실 설명할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기출을 보더라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교과서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를. 그래서 우선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되는 데까지 뭐 하루에 몇 분을 보더라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조금씩 이렇게 밀리더라도 3월 달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교과서를 조금씩 볼 생각인데 3월 달에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 보냐? 5월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5월 달에 우리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영상, 컴퓨터 그래픽을 하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용 교과서를 3월 달에 짬을 내서 요 시간에 짬을 내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죠? 제가 한 주 전이나 2주 전쯤에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교과서는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요거 이론 정리하지, 그 다음 기출 분석하지, 끝났으면 자 이제 예상 문제도 풀고 자 이제 우리 교과서 좀 봅시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좀 보려고 해요. 네, 그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6월 달에 해당하는 분량. 6월 교과서. 요걸 좀 같이 보려고 해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고 우선 3, 4월만 먼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하게 되니까 막 좀 정신이 이렇게 좀 없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제 미술을 해보니까 미술도 지금 우리 수업하고 비슷한 방식의 수업을 했거든요. 내용은 전혀 다른 거지만 내가 막 이렇게 얼굴이 막 부었잖아. 지금도 피로가 오더라고. 시간은 매번 같은 시간이 끝났는데도 실제로 24시간에서 내 몸이 투자한 시간은 거의 같은데도 막 마치 정신이 그 2달짜리를 막 이렇게 다 하고 온 기분이 들고 막 그래요. 네, 좀 여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 그렇지만 뭐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 4, 5, 6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학습 순서. 학습 순서는 그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가 우선 딱 오면 2시, 오후 2시부터 수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론 정리를 합니다. 이론. 지금 써있는 거 이런 걸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뭘로 해요? 우리 기본서 가지고 합니다. 요거는 기본서에다가 필요하면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오늘 프린트 있죠? 이렇게요. 그지?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할 겁니다. 그지? 요거 한 다음에 요게 끝나면 이어서서 거기 있는 것처럼 기출을 볼 겁니다. 기출. 오늘은 기출 뭘 볼 거냐? 시간이 되는 대로 미술은 딱 한 문제 봤어요. 많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OT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바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뒷페이지 보면 프린트물 그 뒷페이지 우리는 뭐 OT 뭐 특별히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가면 돼. 미술은 새로운 얼굴도 되게 많고 아주 이상한 거 많이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미술을 해야 되나요? 부터 시작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오늘 1주차 이렇게 요러요러한 문제 풀어볼 거고 2주차 고러고러한 문제 풀어볼 거고 3주, 4주는 그 뒷페이지에 있어요. 이해 가죠? 그래서 3월달 내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거기에는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풀어볼 거고요. 기출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이 주제 형식으로요. 주제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2017년에 2017년 뭐 B형 뭐 1번에 포트폴리오가 나왔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나왔는데 얘는 수행평가야. 그러면 수행평가 1번 프로세스 폴리오를 해야 돼. 2번 자평, 동평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주제를 확산시켜 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예상 문제가 여러분들 공부거리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요거를 중심으로 일주일 내내 시간을 보내야 돼. 이따 일단 그려주겠지만. 와, 지우개 쎄삥이야. 자,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주제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문제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보여주거나 나눠줄 거예요. 아니면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그럼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은 풀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정답 설명해주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이제 교과서 보고 이렇게 하겠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운 애들을 여러분들은 꼭 자기 문장으로 써보는 거, 메타 인작습 해보는 거, 그 다음에 썼던 거를 조별로 연구실로 와서 이렇게 선생님 저 이렇게 썼어요라고 매주 이렇게 좀 검사 받고, 또 이렇게 첨삭도 받고, 이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 그게 누적되면 분명히 넉 달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페이지 프린트물 제일 오른쪽에 자기 문장 쓰기, 단어장, 메타 인작습, 개별 첨삭, 교수 첨삭, 자기 공부, 요거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끌어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저는 곧 직전 예상문제 풀이에서 예상문제 제시, 키워드 해설 설명, 답안 작성해보고, 개별 지도 내가 해주고, 정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시키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고,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해 가죠? 영역, 과목이 달라요. 과목이 다르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좀 길고, 어떤 날은 좀 짧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특히 인강생 같은 경우는, 시간, 끝나는 시간, 제가 첫날, 첫 주에 말씀드렸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진행사항에 혹시 질문. 1, 2월 달에 마지막 주차 때 질문 때문에 좀 서로 사인이 안 맞아 엉켰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을 내가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하면 내가 리뷰해 주는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내용학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게 내가 리뷰를 안 해주면 인강생이 선생님 혹은 딴 얘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인강생이 놀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리뷰를 해주는 게 좋고, 만약 리뷰가 안 될 것 같으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카메라 열고 설명해주고 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진행 상황이니까 요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점? 사소한 거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내려가면 또 물어보려고 그러지. 이제 일로 안 내려갈 거야. 궁금한 점 없어요. 그냥 이대로 진행합니다. 궁금한 거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잘하는, 워낙 이제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했던 사람들대로 또, 얼굴 표정이 좀 달라졌고, 또, 초수는 초수대로, 1, 2월 달에, 1월 달에 어리버리를 하던 그런 얼굴빛은 좀 없어졌거든. 잘할 것 같아. 자, 그럼 2페이지 넘어가고, 3페이지, 좀 더 흑백으로 주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칼라로 줘야 되거든요. 칼라로 주면, 이게 이제 인강생은 칼라로 프린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갑자기 왔는데 자료를 같이 갖고 있는데
내 거는 시커멓고 누구는 뭔가 알록달록 그럼 기분도 상한다고. 그래서 이 자료를 티치스프라 가면 프린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을 거예요. 근데 그 프린트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인강생은 여기 이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글로 고치질 못하고 뭐 PDF인가 뭔가 같은 올라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컬러로 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따가 이제 배울 것 중에서 하나가 현장 실습에 관련된 교과 공업교육론 중에서 우리 기공과 교육론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거라서 나는 이렇게 색깔 이렇게 했단 말이지. 구분해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시커멓게 찍 가 있잖아. 공부하기도 싫고 짜증나지, 그지? 그 뒤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 뭔가 이렇게 직업진로 지도가 세 가지 영역으로 딱 나와 있어서 색깔 달리 해줬거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프린트물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직강생들은.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로 치자면 강론이 나오게 되면 이제 도판도 제가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체크 패턴 같은 것도 집어넣게 되면 걔는 칼라로 봐야지 시커멓게 막 돼가지고 흐리멍텅한 걸로 봐버리면 정신도 흐리멍텅해지니까 도판이야 여기서 칼라 도판 나가더라도 그걸 또 오글시고 붙이고 막 그냥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막 그냥 제발 정말 정신없더라고.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칼라로 이렇게 한 건데 요거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가만히 보면 맨 위에 교과 교육론 출제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교과 교육론은 요게 출제가 됩니다. 요게 거기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육과정은 내용체계. 일단 디자인 공익과는 무조건 내용체계야. 이거 외워야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이 교실이 12시 반이니까 오픈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딱 와가지고 조별로 딱 달랑 이렇게 딱 앉아서 배치 쓰기 막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요거는 해설서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교수학습 개별적인 게 나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요게 지금 디자인 강론이야. 디자인 강론, 시각 디자인 강론. 여기 이렇게 넘겨보면 요렇게 교수학습 평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요런 부분이 요거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 할 때 요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는 항목이 이쪽에 있는 항목이 이걸 다 통으로 외워서 쓰세요는 안 나오고 요 항목을 요약해서 이 항목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구절절히 말이 많은데 결국은 영역별 통합 수업을 해라 라는 게 결국은 엑기스라면 그걸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다음에 또 요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읽어서 항목의 특징을 탁 캐치하는 게 중요해. 1번 항목은 통합교육입니다. 2번 항목은 스스로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3번 항목은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야. 그것도 백지 쓰기처럼 모여서 얘기하고 딱 다 찾아놔야 돼요. 다. 그게 해설서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해설서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단위 교수학습 방법 있잖아. 직접 교수법 이런 거, 오스번의 CPS 이런 거 있지. 뭐 프로젝트 학습법 이런 거 단위 교수학습 방법 별도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프로젝트 학습법에 뭐 장점을 써라, 뭐 효과를 써라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은 따로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개별 교수학습법이라고 적어놓은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개별 교수법이라고 적혀 있지 거기에. 그게 바로 그 이유인 거야. 개별 교수법.
역시 그 옆에 수행평가가 나오잖아요. 이 수행평가도 개별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개별평가. 이 평가 말고 해설서에 있는 평가 유의사항도 나온단 말이지. 이거 할 때 자세히 또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보자고. 오늘 1주차에 풀어볼 문제가 14년부터 17년 이렇게 되고요. 2주차 때는 10년도, 9년도 요거는 선택형이겠죠. 그 다음에 8년도, 7년도 이거는 옛날 서술형이겠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 2주차 거를 답까지는 몰라도 괜찮으니까 안 풀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으니까 막 이런 거 물어봤네 정도는 알고 와야 돼. 뭐 이런 거 물어봤구나 정도는 알고 와야 돼. 네. 이해되죠? 제 생각에는 요 4월 달이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디자인 역사, 디자인 일반 이거 뭐 타지 나는 그냥 뭐 이렇게 한눈 감고 이렇게 한 발 뛰고 공부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야. 따라서 여기서 제가 아주 꼼꼼하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면 3월까지 못하고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도 4월 달에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얘네들을 4월 안에 종강은 딱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종강이 아니라 딱 끝내긴 할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얘네들은 딱 새롭게 또 출발하지 지저분하게 막 밀려서 그렇게 가진 않을 겁니다. 또 성격상 그러지도 못하고요. 이해 가죠? 다시 말씀드려요. 교육론, 교육과정, 평가, 교수법 얘네들은 아주 들여파면 팔수록 복잡한 애들이야. 들이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애들이라고. 따라서 단순하게 그냥 쭉 훑고 넘어가진 않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볼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3월 달에 못 끝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스러움이 좀 있긴 있다 말이지. 하지만 끝내보도록 노력은 할 거예요. 3월 달에 끝내보도록. 노력은 하되 만에 하나 조금 밀리면 그래도 편안하게 맘먹자. 왜냐하면 얘가 여유로운 애거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은 2주, 3주, 4주 거를 미리 어떻게 하는 거야? 풀어보면 너무 예쁘고 못 풀어보더라도 뭐가 나왔다라고 눈으로라도 이렇게 쭉 보고는 와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해도 자기의 현재 이해도를 적어놓으면 됩니다. 자신의 현재 이해도. 자신의 현재 이해도를 적어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17학년도 A 2번이 그게 뭐가 나와 있냐면 핵심 역량이 나온 거거든요. 일주차에 있는 거. 자신의 현재 이해도 글쎄요,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적어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복습은 5칸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5번 복습이야. 거기다가 복습 상태를 동그라미, 세모, X이거나 복습한 날짜를 적거나 하여튼 각자 스타일대로 메모를 해두면서 복습을 해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시면 또 선생님 하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이지만, 여러분들 선생님이지만, 이 자리에 오면 분필은 내가 잡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래도 합격하는 확률이 높아. 제가 오늘 알았어요. 이렇게, 응어리 같은, 이렇게 좀, 한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저 합격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몇 명 학생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몇몇 중에 한 명이 합격을 했더라고. 오늘 알았어? 오늘 들었어, 그것도. 이놈 인간 떨어진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막 문자에 눈물이 어찌나 흘러내리든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연락을 좀 해줘야지. 이런 욕해도 되죠. 학교에서 연락이라도 해줘야지. 가르치는데 걱정이라도 안 하지. 그 연락을 왜 안 해? 손가락 풀어줬어? 진짜 너무해. 아주. 아유, 진짜.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바쁘고, 그죠? 또 기분도 좋고, 막 행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분도 자기 생활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어. 정말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하고, 또 2차 준비도 그냥 선생님 좀 더 봐주세요. 이런 것도 있었고, 참 예의 바르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더 막 봐주고 싶었고, 막 그랬던 분인데, 잘 됐으니까, 이제 한동안 좀 시원해졌어. 그분도 공부를 많이 했고 기간제도 하고 다른 데 가면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성격도 차분하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실력이 있고 다 그런 분들이지만 요 자리에 내가 분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대로 좀 따르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대로 좀 하세요. 자, 2주 꼭 풀어보는 겁니다. 만약 시간 안 돼서 안 풀어보면 어떤 문제로 있었다라고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3주, 4주는 미리 하실 건 없으되 이렇게 할 것이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유가 생기면 좀 보시고 3주차 내용이 많죠. 3주차 왜 많을까요? 교육 과정의 총론, 강론, 교수법 평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길래 얘가 3주차가 이렇게 개수가 많을까요?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이렇게나 많아요, 교수학습 방법이. 그래서 3주차는 조금 버겁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쨌든 3주차가 전부가 교수학습 방법이야. 교수학습 방법. 예를 들어서 1번이 프로젝트, 14학년도 1번이 프로젝트, 16학년도 2번이 마인드맵 체크리스트, 세 번째가 시네틱스, 네 번째가 프로젝트. 너무 빨랐나? 다시 한번 불러줘? 이걸 적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했지? 그런 사이에 3개 지나갔잖아. 야,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냥 훅 지나갈 거야.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받아 적으니까 무조건 적어야 돼, 무조건. 다시 첫 번째가 프로젝트, 두 번째가 마인드맵과 체크리스트, 세 번째가 시네틱스, 네 번째가 프로젝트. 그래서 2017년 비형 논술이 협동학습, 브레인스토밍, 성취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2010년도 8번 공익과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오수분의 CPX, 프로젝트, 그 다음에 2017년 1번이 공익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 유의점. 이 평가 유의점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해설서 안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녹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해설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녹여서 쓰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이 프로젝트, 그 밑에 가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이제 소묘 교수학습 방법 평가 유의점 이렇게 되고요. 그 밑에 4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4주차 되어 있는 거 2014년도 B1번이 포트폴리오, 두 번째가 자아평, 세 번째가 형성평가, 네 번째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평가계획, 평가사항,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못 받아 적은 거? 없어요? 그렇게 미리미리 좀 풀어보시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내는 간단히 끝났고 이렇게 월별로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볼 문제는 3월달 거 제가 미리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흐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과서는 미리 얘네들 우리로 치자면 강론하는 게 교과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고 NCS 교과서를 봤더니 이제 판매를 하더라고요. 쭉 봤는데 되게 많아 이게. 다 계산을 해봤더니 20몇만 원이더라고. 이렇게 되면 네,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세요, 보세요 라는 말을 못해요. 2만 원쯤 되면 보셔요 이렇게 할 텐데
20만 원 쪽 넘어가고 뭐 이것 빼고 줄여봐야 16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사세요, 보세요라는 말은 못 하겠고 제가 고민 좀 더 하고 제가 쭉 봐서 요거는 앞에 부분은 좀 봐줄 필요가 있겠더라고. 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 봤거든요. 다 받아서 요번 지난주에 미리 다 신청해가지고 다 보고 다 이렇게 지방 가져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 부분들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게 뭐 가격이 장난이 아니야. 나야 샀는데 여러분들까지 사라고 하기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의논해보고 선생님 이거 아무래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내가 좀 마음 편해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담돼 선생님 이렇게 하더라도 내 고집에 이건 그래도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내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절판 되기 전에 얼른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그렇게 할 거고 그때 이제 정해서 얘기를 해주자 이 말이지. 그래서 아직은 NCS 교육과정 교과서 보는 거는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좀 더 해보자. 서로가.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뒤에 서론, 서술 쓰는 법 요거 하겠습니다.